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튜입니다. 싱가포르 가면 부자 된다고요? 싱가포르 가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벌써 싱가포르 가면 부자 된다 7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두 편은 시티스테이, 두 편은 리버스테이, 두 편은 네이처스테이였죠. 오늘은 그 싱가포르의 물가, 경제, 임금 등을 알아보는 이코노미스테이를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 나라를 여행을 할 때는 그 나라의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나라의 소득, 임금, 물가 등을 이해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크게 싱가포르의 그 물가, 그리고 경제, 그리고 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가편입니다. 이렇게 마트의 과일 보시겠습니다. 일단 과일 가격은 그렇게 한국과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감하기로는 그 생산량이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들, 바나나 같은 그 남북에서 많이 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더 저렴했던 편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싱달이라고 해서 싱가포르 달러를 쓰는데 약 1달러에 1,000원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나 예만 들자면 싱가포르에서 그 배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싱가포르 달러 2, 3달러 정도였으니까 환산하면은 2, 3천원 되겠죠?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네. 다음으로 속옷 가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속옷은 싱가포르 좀 고급 상점이었나요? 아니면은 마트였나요? 네, 일반적인 가게 속옷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격 보이십니까? 네, 잘 안 보이시죠? 보통 한국에서는 일반 메이커인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브래지어가 하나에 3, 4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기성품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간에 싱가포르는 물가가 비싸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저는 아마도 주로 이제 호텔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호텔 쪽은 아무래도 시내에 몰려 있다 보니까 1박에 50만, 60만, 100만까지 하는 그런 호텔들이 상당히 상당수니까요. 이 호텔들 상당히 비싸 보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음식 좀 한번 볼게요. 이 영수증은 그때 저희가 센토사의 실로소 비치에서 피자 사 먹을 때 그때 이제 금액인데요. 하나만 볼게요. 하이네켄이죠. 하이네켄 생맥주 600ml가 싱가포르 달러로 18달러다 라고 한다면 약 18,000원 정도 600ml에 파는 건데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한국은 맥주 하이네켄이 생맥주가 600ml면은 이 금액보다는 좀 작지 않나요? 만원대 초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여기는 관광지기는 합니다. 다음에 피자 보겠습니다. 피자가
25달러니까 약 25,000원이죠. 피자는 약간 비슷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세금 6.95달러, 이거는 이제 부가세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부가세는 이제 9%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 식료품, 속옷, 그리고 이렇게 식사, 물가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일단 좀 GDP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상당히 이제 부자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은 현재 1인당 GDP가 34,000달러인가 하면 싱가포르 78,000달러죠. 거의 2배가 넘어가는 수죠. 게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홍콩이 중국에 편입이 되면서 그 홍콩을 돌리고 있던 그런 금융 자본들, 그리고 홍콩에 있던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속속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돈도 더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더 이제 경제의 대국이 될 전망이고, 소득은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또 이와는 반대로 양극화는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싱가포르 다니다 보면 좀 빈민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교계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최저임금 200만원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핏 한국에서 볼 때는 그 싱가포르의 그 기업의 임금이 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좀 높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 말고 중견기업 기준으로 해서 초봉은 한국 기업 기준으로 한 3천만원 정도고, 한 대리급이죠. 한 5년차 정도는 5천만원, 또 과장급 한 10년차 정도는 7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여기서 곱하기 1.5배 또는 2배 정도 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게 한국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세금, 소득세죠. 한국은 소득세가 높지 않습니까? 되게 누진적이어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세금을 많이 떼어가게 되죠. 높은 경우는 40% 이상까지 떼어가게 되죠. 그런데 싱가포르도 물론 누진적이긴 한데, 그게 이제 10%, 누진적이어도 10% 미만이고,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거의 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할 때를 비교해 보면 싱가포르에서 2개월치의 월급, 그러니까 신입사원 기준입니다. 2개월치의 월급을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받는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에서 12개월 월급 받는 거를 싱가포르에서는 14개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복지가 많이 약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는데 거의 반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금을 내고 나중에 좀 그거를 이제 이윤을 쳐가지고 좀 환급해주는 형태인 건데,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비하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임금이 높다, 살기에 편하다 정도를 말하기는 애매한데, 좀 영어를 잘하고 좀 그런 다국적 기업에 좀 관심이 있고 좀 글로벌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 20대 정도 때 한번 취업을 싱가포르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르게 싱가포르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그 경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코노미 스테이라고 해서 싱가포르의 물가, 그리고 경제, 그리고 임금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망튜브는 여러분의 마음의 부자를 만들어주는 재테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망튜브 이제는 구독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튜브입니다. 싱가포르 가면 부자 된다고요? 싱가포르 가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싱가포르 가면 부자 된다 벌써 8편입니다. 1, 2편에서는 시티 스테이, 3, 4편에서는 리버 스테이, 5, 6편에서는 네이처 스테이를 다뤘죠. 그리고 7편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제, 물가 등을 알아보는 이코노미 스테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8편, 싱가포르의 물가, 세율, 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이코노미 스테이 2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그 싱가포르의 식료품 그리고 속옷 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류 등은 한국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반해서 싱가포르는 물가가 비싸다라고 인지가 되는 부분에는 아마도 그 싱가포르 그 중심가 또는 센토사 섬 근처에 있는 우리가 묵게 되는 그 호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호텔, 그러니까 시내죠, 중심가에 그리고 센터사 쪽에 호텔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유명하죠. 네, 마리나베이 샌즈 싱가포르 묵고 싶죠. 위에 인피니티 풀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검색을 해보면 디럭스 트윈룸 한화로 약 90만원, 디럭스 킹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뷰룸 한화로 약 115만원이죠. 예, 디럭스 트윈룸은 싱글 침대 하나가 있어서 지금 보통 이제 연인이나 부부면 부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2명. 그리고 지금 주말 가격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디럭스 킹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뷰룸은 그 3명, 주로 부부와 자녀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120만원. 물론 유명한 호텔이긴 한데 한국의 관광지, 이를테면 뭐 부산 아니면 뭐 서울도 포함시킬게요. 그런 유명 호텔 가격과 비교를 하면 어떤 것 같나요? 약간 비싼 것 같기도 하죠. 네. 자,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이 지역 지도 보고 어딘지 아시겠나요? 네, 스카이라인 루지 보이고 곤돌라 리프트 뭐 순정 정도 보이죠? 네, 바로 센토사 섬입니다. 네, 센토사 섬의 그런 호텔들 보면은 지금 약 뭐 30만원부터 50만원대도 있고, 지금 여기 125만원 하는 호텔이 보이시나요? 이게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고급 리조트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숙소죠.
네. 이게 물론 호텔 평균 가격은 한데 뭐 녹록치 않은 금액이죠. 40만원, 뭐 50만원 정도. 자, 다음 이 지역은 어딘지 알 것 같나요? 예, 보시면 여기 그 마리나 스퀘어도 있고 사우스 비치 타워 있고 뭐 차임스, 래플스 시티 이렇게 있죠. 여기는 그 클라키 쪽이랑 그 마리나 베이 그 가운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호텔도 많고 좀 사람들이 많이 묵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 숙박시설이 뭐 30만원, 뭐 40만원 그 정도 하고 있죠. 래플스 시티는 뭐 유명한 호텔이죠. 유서 깊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 호텔 가격이 30, 뭐 40, 그리고 비싼 곳은 지금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기준 이제 90만원까지 갔죠.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는 유독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른 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유명 호텔들이 몰려있고 거기서 우리가 묵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싱가포르의 호텔들이 비싸다 보니 싱가포르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 않나 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은 두 번째 세금 부분입니다. 먼저 개인 소득세를 볼게요. 여기 지금 개인 소득세율이 나오는데 싱가포르 달러 1달러당 한화로 약 1,000원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칸은 지금 1,000만원인가요? 네, 1,000만원으로 볼 수가 있고 다음은 뭐 2,000만원이겠죠? 네. 다음은 뭐 4,000만원이고 아무튼 1,000만원 한국 돈으로 1,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 그리고 이제 4,000만원에 대해서 세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그 만약에 연봉이 세전으로 약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세율 2%입니다. 상당히 적죠. 물론 세금은 누진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급간 쭉 반영을 해서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율이 얼마죠? 11.5%죠. 그러면 1억을 벌었을 때 약 세금을 1,000만원 정도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1,000만원이 작은 돈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연말정산하면 부자된다 편에서 거의 지겹도록 세율에 대해 다뤘었죠. 연말정산하면 부자된다 해서 그 두 가지 변수를 말씀을 드렸었죠. 소득공제와 세율.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세율 그게 42%가 되는 구간이 있었죠. 그 연봉이 거의 1억 5천을 넘었던 구간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한국에서는 약 그 40%가 넘어가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뭐 10에서 15%대 이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싱가포르에서 신입사원 기준 싱가포르에서 2달치 월급을 한국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간주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대 때 좀 영어에 능숙하고 글로벌 기업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한번 돈을 좀 벌고 커리어를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를 알아볼게요. 회사를 경영하지 않으신 분들은 법인세에 대해도 큰 관심이 없긴 할 텐데, 네, 법인세가 지금 한국과 또 많이 차이가 나죠. 한국 법인세는 거의 마찬가지로 몇 프로였죠? 40%대였었나요? 동일한 그 이득에 대해서 그 반영하는 소득세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소득이 많아도 법인세율이 17%가 최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42% 차지하고 있죠. 네. 자, 다음은 싱가포르의 이제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싱가포르 하면 왠지 사람들이 관광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주롱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주롱새 공원이 있고, 이 싱가포르 서쪽에서 예전에는 전자제품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곳에 가면은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싱가포르 그 당시 자본이 적었고,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게 중화공업이 밀리게 되었죠. 그래서 좀 자연스레 좀 쇠퇴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종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서비스업 그 산업 부서 종사자가 거의 뭐 67% 상당히 많은 수치죠. 네.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금융업도 종사를 많이 하고요. 그 싱가포르는 그래서 처음엔 제조업 중심을 국가이다가 나중에 절묘한 시점에 그런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적 이점과 그리고 영국 문화권이라는 그 부분과 그리고 영어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는 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청렴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엘리트들이 공무원이 되고 있어요. 공무원의 연봉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합을 해서 그 막대한 그 1인당 그 GNP죠. 네. 그리고 아시아 최고 순위죠. 된 거고, 앞으로도 홍콩에 있던 자본이 계속 싱가포르로 전이됨에 따라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코노미스데이 1차 그 싱가포르의 호텔 물가, 그리고 싱가포르의 세금, 그리고 싱가포르의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코노미 데이라고 해서 우리 평소에 또 하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영상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저변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망티브는 여러분의 마음의 부자를 만들어주는 재테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구독 눌러주실 거죠?